네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전라선 KTX, 그중에서도 익산하고 용산 구간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핵심이랑 의미를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서대전역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직통 KTX 노선이 생겼다는 점인데요. 네, 맞아요. 익산하고 이제 수도권 용산을 좀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이게 핵심이죠. 구체적인 운행 정보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보니까 지난 4월 14일부터네요. 여수에서 아침 6시 3분에 출발하는 KTX가 새로 생겼는데 이게 익산을 거쳐서 용산에 오전 9시 10분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더라고요. 네, 익산에서 용산까지 한 1시간 28분? 그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기존에 서대전 들러가던 거 생각하면 시간이 꽤 줄어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주목할 부분은 왜 하필 이 시간대에 그것도 꼭 직통 노선이 필요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자료에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기존의 출근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 익산에서 용산 가는 KTX가 서대전 경유 빼면요. 실제로 탈 만한 게 4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네 편이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같은 시간대에 용산에서 익산으로 내려오는 열차는 무려 8편이나 있었거든요. 와, 2배 차이네요? 네. 이런 상행하고 하행 간의 불균형 때문에 당신처럼 이제 호남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상당했던 거죠. 그렇겠네요. 시간이 안 맞으면 그냥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을 테니까요. 네, 단순히 뭐 열차가 적다 이걸 넘어서서요. 진짜 필요한 시간대에 선택지가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이춘석 의원이 국토부랑 코레일에다가 계속해서 서대전 안 거치는 직통 노선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 징편이 그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자료 자체는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해결 과정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열차 하나 늘렸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이용자들이 느꼈던 불편함, 또 불균형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의 결과였네요. 그럼 이번 증편이 끝은 아닌 거죠? 앞으로 뭐 더 계획된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자료에 그런 미래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증편은 좀 단기적인 해결책에 가깝고요. 더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죠. 핵심은 지금 진행 중인 평택 오송 이복선호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약간 고속도로에 차선 하나 더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선로 말고 새로운 선로를 더 깔아서 그 병목 현상 있잖아요. 그걸 없애고 전체 철도 용량을 확 늘리는 사업이거든요. 아, 선로 자체를 늘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 이복선화가 딱 끝나면 수도권하고 호남을 잇는 KTX 노선에 진짜 숨통이 확 트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KTX 청룡 같은 최신형 고속열차 있잖아요. 이런 걸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딱 마련되는 거죠. 와, KTX 청룡까지요? 생활을 실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직통 KTX 증편은 당장의 불편함을 좀 덜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올 더 큰 변화, 그러니까 평택 오송 이복선화 끝나고 또 신형 열차 들어오고 이걸 통한 본격적인 급행화 시대로 가는 약간 징검다리 같은 역할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신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체감하는 시간 단축 효과가 앞으로는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전라선 KTX 직통 열차 증편은 그냥 시간표 살짝 바꾼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역 간 이동의 어떤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좀 더 장기적인 국가 철도망 개선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변화를 통해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시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 자료들은 주로 교통 편의성이 얼마나 좋아지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 단축 뭐 이런 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빨라지고 편리해진 교통망이 단순히 이동 시간 줄이는 걸 넘어서서 혹시 당신의 어떤 생활 반경이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 또는 뭐 지역 사회의 교류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좀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해 볼 문제네요. 단순히 출퇴근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